자, 7번째 스케치업의 기초 동작 앞서서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스케치업에서 앞서서 진행했었던 내용들, 기둥, 벽, 바닥, 천정, 그리고 책상이나 그리고 침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간을 만드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을 만들 때 우선 바닥판이 필요할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크기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크기를 어느 정도 할까 하냐면 12m에 한 7,800 정도를 줘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이 7,800 그리고 이쪽 방향이 12m 그리고 이쪽 방향이 7.5m, 7.8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높이를 좀 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 높이를 할까요? 한 복층 정도의 규모를 한번 부여하고 싶어요. 4,500 정도를 줄까요? 그러면 대략 한 층, 두 층 위에 다락방 같은 것을 하나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매스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접근하면 좋은 게 위에 있는 거랑 바닥에 있는 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두 번 클릭하고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룹들은 그 그룹 안에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풀푸시 도구 있죠? 이 단축키 P로 아래쪽으로 150을 줘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150을 줘서 천장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벽이 있어요. 근데 벽을 이렇게 두께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애들은 3번 클릭해주고 지워줍니다. 그 상태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남죠. 아래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벽체를 만들 건데,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면이 필요해요. 면을 다시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사각형 도구를 가지고요. 그렇지만, 뭔가 이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윗면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C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하면 빠져나오죠. 그 상태에서 편집해서 특정 위치에 붙여넣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옵셋 도구 있죠. 간격 복사 도구로 끝에서부터 200만큼 벽체를 띄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벽이 있어요. 안쪽에 있는 면이 있어요. 이 면도 여기 안에 있는 내부 벽을 활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깥에 있는 벽 200만큼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G.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풀푸시 도구 있죠. 그것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끝까지 올려주면 우리가 지금 벽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벽체 하나를 있고 벽체가 있고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어요. 이것을 좀 편집하기 좋으려면 아마 이 위에 있는 것을 잠깐 숨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드 숨기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박스가 있었고 그 다음 벽체를 올린 다음에 안쪽으로 200 정도로 옵셋한 바닥 사각형이 있었죠.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G를 만들어줍니다. 그룹으로 만들고 위쪽으로 얼마만큼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2700 정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재볼까요? 1800 정도의 크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락방 정도 크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바닥을 아래쪽으로 두께를 150 정도를 주겠습니다. 풀푸시 도구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이 전체적인 모두가 다 가로막힌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로막은 상태를 원해요. 그래서 이 어떤 사각형의 너비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때 이동 도구를 지금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쪽을 윈도우 상태로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동툴 M을 클릭하고 끝점에서부터 어느 정도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주면 좋겠죠? 3의 배수를 입력한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6천만큼을 줄게요. 그렇게 해서 열어봤어요.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쪽은 뭔가 복층 공간이 됐고 이쪽은 뭔가 다락방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재밌겠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이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러니까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에 적당한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겠죠. 적당한 구멍을 뚫어줄 건데, 어떻게 뚫을 거냐면, 얼마만큼 뚫을 건지도 중요할 거예요. 이 계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필요하니까. 자, 계단을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조금 그 번외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바닥에서부터 한번 그 라인 툴 가지고 작품을 해볼게요. 라인 툴로 이 선 상에서 클릭하고 파란색 축으로 높이를 입력해 줍니다. 150. 그리고 빨간 축이 있죠? 빨간 축으로 300 입력해 줍니다. 근데 300이 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270 정도로 줄게요. 한 번 더 들어왔네요. 다시 270을 줄게요. 그러면 기역자 모양이 되죠? 요 기역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브 툴, 이동 툴을 가지고 이 끝점에서 저 컨트롤 눌러가지고 복사를 한 뒤에 이 끝점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 될까요? 우리가 2700을 올렸다라는 점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한 칸의 높이가 150이에요. 그래서 두 칸이면 300이고 3구에 이제 27이죠. 그래서 총 18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사하는 내용이 17개가 되면 원래 있었던 하나 추가해서 18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단이 보이죠? 자, 계단 지금 대략 여기에서 끝까지 이 위로 더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정하자면 이쯤이 아마 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제가 그렸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담길 거라는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S키를 눌러서 뒤까지 뭔가 선택되는지 볼 수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왠지 불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선택을 해제하는 게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선택 툴로 뭐 Shift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누르고 뒤쪽에 있는 애들은 해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 툴로 확인해 보니까 영역이 이만큼 나왔네요. 자, 이것을 뭐 대략 이쪽에다 옮겨주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계단들은 뭔가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다음번에 번거로워요. 그렇죠? 다음번에 하나하나 또 선택하기 번거롭죠. 그래서 그룹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G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편집 상태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있는 계단에 두께를 주는 게 좋겠죠. 두께를 주는 방법은 뭔가 이 간격을 좀 넣어주는 건데 라인 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L 활성화하고요.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150을 입력해주고 이 선 있죠. 이 선에서 Shif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축 고정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단의 끝단을 입력해주면 이 선이 거의 평행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끝점을 입력해서 면이 만들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풀푸시 도구로 한 1200, 너무 큰가요? 900으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단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자, 계단을 줬고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뭔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뭔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해 볼까요? 우리 위치할 때 뭔가 여기서 옵셋 툴을 가지고 창문을 한 600 정도, 여기 지금 계단이 있으니까 90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좀 아래쪽까지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쪽 선을 잡고 파란 축에서 아래로 내어주고 그 다음에 풀푸시 툴로 뒤쪽까지 밀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략 이쯤에서도 계단을 올라갈 때도 바깥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계단을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 선을 잡고 위치를 Shift로 누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창과 동일한 어떤 높이를 가져볼까요? 자,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벽은 좀 이렇게 가구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대신 이 위쪽은 위쪽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약간 창문이 있다고 하면 근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이를 한번 추정해 볼게요. 높이를 추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략 이 점 있죠. 이 점을 여기에다 투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면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면 이 면회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여기 이 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 어떤 지금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있죠. 이 점이 이 끝점과 맞닿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푸시 도구로 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이 안쪽에 갔을 때 선이 쭉 일자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창문들이 3개 정도 뚫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뚫려서 이쪽 벽을 활용해가지고 가구들을 쭉 쪼르륵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가 조금 더 좁아지는 게 좋겠네요. 그런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다락 상태로 넣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뭔가 그 벽체 하나나 2개 정도를 놔서 화장실 같은 거 좀 구분해주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잠깐, 예, 이 바닥판을 숨기고, 여기 계단, 하부는 그냥 뚫어놓는다고 치고 뭔가 이 사이에 화장실을 하나 놓고 현관이 있고 뭔가 부엌 같은 것들 만든다고 하죠. 화장실 너비를 한 2700에 1600 정도로 24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그 위치 배치하는 방법에서 끝점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계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900만큼 옮기고 또 1200만큼 더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소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장식장 같은 것을 하나 구성한다고 하면 얘가 한 600 정도를 더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평면도를 그려보면 여기는 화장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장식장을 넣어서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로 오는 어떤 라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현관을 만들면 여기 현관 같은 게 있고 여기 창고 같은 걸 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부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뭐 대략 그 실내 정원 같은 걸 놔서 바깥쪽으로 뚫려 있다고 해볼까요? 자, 뭐 그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위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를 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뚫어주고요. 그런데 현관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벽에서 2100 정도를 2400을 줍니다. 그리고 크기는 1300 정도가 좋겠어요. 아래쪽으로 해서 풀푸시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현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을 마저 하는 것으로 200 딜리트 위쪽에 2700 입력해주고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화장실 조금 높이가 높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G, S 아래쪽에 높이 맞춰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뭔가 복도가 있고 넘어서 뭔가 거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뭐 책상이랑 침대 같은 것들을 배치할 수 있을 거고, 뭔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어떤 모양대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걸로 하고, 추가적인 어떤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평면을 가지고 더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꾸며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더 많이 디테일을 한번 부여해봤으면 좋겠어요.